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입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요. 전에 이제 구내염 치료 가능한가? 라는 영상을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뭐 의학적인 정보나 이런 게 별로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그냥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고, 제가 찾은 나름의 답을 정리를 해서 일단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의 생각을 담을 건데 흥미로운 부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런 것들을 만들기 전에 좀 블로그에다가 일단 기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기록을 좀 해봤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적어놨고,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제가 이 약을 2병을 더 구매를 해서 제가 아는 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약을 받았다고 그래 좋아 먹자 복용합시다 하고 복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믿을 만한 뭔가 근거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영어로서 정보를 섭취를 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권위라는 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최대한 길게 쓰는 방법은 제가 적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 또한 이 적는 것에 대한 이어지는 게이트웨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글을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보면은 여기에 모든 과정들을 압축해서 이제 영상에 담을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입병을 계속 앓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입병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입병은 그냥 낫다가 상처가 사라지면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입병이 잘 안 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애초에 이름이 달라요. RAS라고 해서 여기에 적어놨는데 recurrent eptitis stomati스인가 뭔가 그래요. eptitis stomati스인가? recurrent. 네, 여기 있네요. recurrent eptostomitis네요. eptostomitis 마이티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recurrent라고 나와 있듯이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입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달고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케이스가 3명이에요. 지금 여기 글의 본문에 나온 아이는 그 약을 받아서 정상적이라면 오늘 아침부터 복용을 시작을 했을 것이고, 남은 2분에게는 제가 약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찾아보니까 일단 가장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나왔던 게 셀리악병이 있더라고요. 면역 질환으로 면역 체계가 잘못 교란돼서, 그래서 지금 이 입안에 약간의 상처,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죠. 입안에 약간의 상처가 나면은 그게 잘못된 DNA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DNA가 잘못돼서 계속해서 복제가 돼버리면은 그건 암이 될 수도 있고 종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TNF-A라는 어, 그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는데, 이거의 역할은 이제 뭐냐면은 상처 환부 전체 주변 반경을 싹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해요, 얘가. 그래서 입에 작은 상처가 왜 났는지 몰라요. 그게 이유가 뭘지 몰라요. 그래서 의사들도 그걸 모르니까 치약이다, 칫솔이다, 내지는 가글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나 예방법 같은 거를 제시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이 아이의 어머니도 아이를 엄청 아끼시고 정말 진짜 지극정성으로 아이의 정말 아이를 아끼시는 분들인데 의사한테 답을 못 받았대요. 의사도 답이 없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영상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발생한 후에 이거를 어떻게 덜 아프게 15일간 참아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지, 딱히 이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줘요. 그래서 스터디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대충 셀리악병이랑 그 증상이 비슷해요. 얘도 똑같이 면역 체계이고, 그거는 이제 글루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약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이 영상이 나왔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의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누나도 그렇고 자기 엄마도 그렇고 엄마 쪽 모계 쪽이 전부 다 이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살면서 그걸 달고 살았던 거예요. 30년 이상을. 20 몇 년인가 30년인가 30년 이상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도 너무 이게 힘들고 하니까 찾다가 찾은 거예요, 결국 답을.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찾았던 게, 이 사람이 설명해 준 거 들어보면 TNFA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서 이 약 상자에 적혀 있는 그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약 상자에 나와 있던 얘기가 네, 여기 있네요. TNF-A라는 이 안에 입은 외상을 입은 세포 지변 지역을 모두 소멸시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영상 보면 사이토카인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게 잘못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죽는 사람도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입 안에 작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항상 모든 증상들이 발현될 때는 그거 단 한 가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여서 이 증상을 위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가 100을 넘어가면 뻥 뚫리면 거기서 탕 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100 이상일 수도 있겠죠. 글루텐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근데 글루텐에 대한 뭔가가 없는 사람은 아마 글루텐을 조금만 먹어도 이게 발생할 것이고, 내지는 글루텐이 아닌 다른 인자에서도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간에 먹는 게 항상 문제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비타민 12, B12 있잖아요. B12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카니보어 다이어트, 즉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속 안에 비타민 B12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설을 세웠던 것은 속 안만 꾸준히 먹어도 이런 일은 안 발생할 것 같은데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소생간을 아이가 먹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먼저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약을 구매를 7월 2일 날 했고 7월 2일 날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이한테 아이네 집까지 전부 다 배달을 제가 해줬어요. 먼 거리였는데 갔다 왔습니다. 갖다가 넣어주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복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수업이 끝나고 해석을 해서 보내줬는데 아뿔싸 여기서 위험 이는 18살 미만을 위한 제품이 아님 서늘하고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못 먹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영화 중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이즈 환자 치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른들의 사정, 즉 돈의 문제로 의약 허가가 안 나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얘도 혹시 그거 아닌가? 아이한테 위험할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의 메일을 넣었어요. 문의 메일을 넣었고 오늘 일자 7월 7일경으로 답변 메일을 받았고 제가 생각한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주는 거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면책 조항은 법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돼 있고 가장 어린 나이 중에는 9살에 먹은 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약에 대해서 부작용은 자기한테 들어온 소문 없고 그런 얘기 아직 나온 바 한 번도 없다. 이 약 지금 6년 넘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복용한 사람들에 대한 뭐 리뷰나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별 4개짜리예요. 근데 약이라는 게 그렇듯이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약을 사놓고 제대로 먹는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한 알씩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안 그렇게 먹고 부정적인 리뷰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진짜로 찾아보고 영어로 찾아서 안 나오면 그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진짜로. 찾아보고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약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전부 다 발생한 후에 그거를 덜 아프게 내지는 빠르게 소독해서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건 무슨 관타나모에서 쓰던 방법이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참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냐면은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약이 소용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아마존 리뷰에서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103건의 리뷰인데 이 제품이 이전 제품 있던 리뷰나 뭐 이런 것들도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웬만한 거 읽었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리뷰도 읽었는데 저는 좋은 쪽에 무게를 실기로 했어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게 다 맞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비타민 B12 결핍에 의한 걸로 발생한 케이스에서는 이건 아마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문제에서 발생했다면은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 될 문제예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와중에 그 해석을 해서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시점이 언제였죠? 여기였네요. 이 시점이 7월 2일 날이잖아요. 답변을 받은 건 5일 후였고요. 그럼 그 5일 사이에 저는 이거를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설을 세운 바에 따르면은
고기 섭취를 많이 늘려서 비타민 12, B12의 섭취를 늘리고 뭐 간을 먹어야 되지만 일단 그거랑 그런 식으로 되고 이제 뭐 계란 노른자를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올릴 수 있겠고 어쨌건 간에 식습관을 바꿔서 글루텐 섭취를 최소화하면은 아마 훨씬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육식을 하는 카페에다가 문의 글을 올렸고 그리고 비슷한 그에 대한 비슷한 이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체트병이라는 키워드도 얻었고 여기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도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유전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비슷한 그런 입병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 카페에서. 근데 다만 이제 이 와중에 제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7월 7일 한 5, 4, 3, 3일 한 6월 한 말 6월 한 25일 정도부터 한 5일에서 7일 정도 동안에 이게 입병이 생기면은 그 부위에 비슷하게 생겨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리고 그 부위에 생길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입병으로 발전하겠구나라는 어떠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오면은 분명히 그게 입병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입병으로 발전 안 하고 좁쌀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걔가 터져서 1, 2mm로 번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그라들었어요. 삶에서 저는 처음 있었던 경험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기와 소금, 물 이 세 가지만 먹고 가끔 수박을 몇 스푼 먹어요. 그 정도로 먹는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진짜 극도로 제한하고 글루텐 아예 안 먹고 설탕 아예 안 먹죠. 그리고 뭐 커피도 안 마시고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런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이걸 처음 겪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무게를 싣고 있는 쪽은 확실히 글루텐 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산지 한 4주에서 5주 사이가 됐는데 지금부터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씩 늘리려고 하거든요. 저녁에만 밥을 조금 먹으려고 합니다. 반 공기에서 반에 약간 안 되는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입병이 터지면은 그럼 탄수화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발생이 안 하면 나중엔 저는 이제 글루텐을 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터지면은 그러면은 그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부터 저는 그 약을 사놓은 약을 저한테 스스로 복용시켜 보기도 할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지금 데이터가 막 많지는 않아요. 이 약에 대한. 근데 리뷰는 믿을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 그게 확실히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 아직 제 몸에 검증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신빙성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저는 이 약을 일단 3병을 사서 제가 1병을 갖고 남은 2병을 두 분께 각각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길 바랍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